네, 안녕하세요. 중개사 2프로입니다. 바로 직전 방송에서 제가 무료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픈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10월 31일 날 저희가 생방송 줌 링크를 그 오픈 톡방에 올려드리니까요. 꼭 오픈 톡방 초대 카카오톡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오픈 톡방으로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보 중개사분들께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 그러니까 중개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만약에 중개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까, 적절한 선택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생활 패턴이나 그리고 사람의 성향 그리고 루틴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요. 그 각자 그 분야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나 루틴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주택, 그러니까 그 주거용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중개의 실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륜이나 노하우 그리고 부동산 시황이나 정책 그리고 부동산 분위기나 커뮤니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객과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만 중개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개 실력이 좋다고 해서 계약이 나오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차처하고, 주거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다중주택 이런 것들이죠. 비아파트 쪽. 보통은 비아파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청년층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은 젊으신 분들이 집을 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조금 젊은 층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분야가 주택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상대해야 하는 그런 고객층이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나이 또래의 그런 나이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택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중개하기가 수월하고 편하다라고 느끼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고,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간에 어떠한 그런 입장에 서서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고, 적어도 한 번쯤은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그런 경험치로서 주택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장단점이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물건을 땄는데 오늘 저녁에 하다못해 1시간, 2시간 후에 계약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 물건을 확보하고 그것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의 그 텀이 상당히 짧아서 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셔야 돼서 상당히 기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하고 바지런한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벼운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보통은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낮에는 보통 임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름의 자신의 업무를 보다가 저녁 6시가 넘어서 퇴근 시간이 돼서야 손님과의 미팅을 하거나,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개 업무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워라밸 차원에서 봤을 때 주택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평일날 쉬시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 쉬시는 분들도 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차면 나름 휴식의 시간을 갖겠지만 초보 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그래서 조금 상당히 빡세다.
상당히 물건이 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물건을 확보해야 되는 속도도 기민해야 하며, 그리고 오전보다는 저녁에 중개가 많고, 그리고 평일보다는 주말에 중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워라밸을 챙기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계약의 건수가 많고 계약의 금액은 작더라도 계약의 건수는 많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적던 크던 간에 안정적인 수입을 내가 원한다면 주택중개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업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죠. 사무실 중개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께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을 하시는 분들, 사무실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대면해야 되는 그런 고객층이 회사의 대표, 임원, 그리고 팀장급 이상의 그런 결정권자 분들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의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께서 조금 대하기가 편하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 어리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는 사무실 중개를 하면서 대표나 뭐 임원진들이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요새는 젊은 대표분들이 많다고는 쳐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 40대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중개를 많이 하시고, 장점으로 본다면 워라밸을 챙길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회사원과 같이, 그러니까 회사원이 사무실을 구하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회사원과 같은 그런 9 to 6의 업무 타이밍을 가지실 수가 있고,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나만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말에 나와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겠지만, 일반 그냥 기본적인 그 업무 패턴으로는 주말과 공휴일은 전부 다 쉬고 9 to 6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만 대표나 임원 진급을 대하셔야 하기 때문에 복장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세미정장 수준 이상의 복장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제안서나 보고서의 형식의 그런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의 작성에 능력이 어느 정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 사무실 중개에 조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워낙에나 한 개의 중개 건수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하나의 중개만 하더라도 주택중개로 한 달 내내 20건 계약한 것만큼의 수익을 한 개의 계약으로도 벌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익의 그런 사이즈가, 그런 스케일이 조금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사이즈가 큰 대신에 그렇게 많은 계약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수익이 없는 달도 있고, 수익이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준으로 가져가는 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내 연봉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친화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걸 참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살갑게, 친근하게, 넉살 좋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가가 잘 어울리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는데, 기존에 지금 퇴실하시려고 하시는 임차인 분들과의 그런 친분 관계로서 어느 정도 그 계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통 고객들께 알려드리면 바로 그 상가로 뛰어가서 직거래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가의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 임차인과의 신뢰도의 그런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거래로 다이렉트로 고객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중개사를 통해서만 계약을 할 거니까 그 중개사에게 가세요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신뢰감 형성을 쌓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뒤통수라고 하죠. 그 뒤통수 때리는 고객들이 가장 많은 업종이 상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베테랑, 어느 정도 중개를 많이 해보신 베테랑 분들이 상가 중개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권리금이 없는 상가는 저는 상가라고 부르지 않고 사무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상가는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물론 2층, 3층에도 뭐 필라테스, 뭐 피트니스, 병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권리금이 없는 상가는 저는 사무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처하고, 권리금이 있는 그런 상가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 뒤통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임차인과, 기존 퇴실하려고 하는 임차인과의 끈끈한 그런 신뢰감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친화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람을 관리하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상가 중개를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휴무의 대중이 없어요. 휴무의 대중이 없고, 뭐 주말이든 그게 평일이든 업종에 따라서 주말에 일을 해야 될 때도, 평일에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대중이 없어서 상가야말로 워라밸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보 중개사 분들이 접하기에는,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상가는 처음으로 접하시는 것은 제가 비추천드려요. 상당히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신 사수를 통해서, 대표를 통해서 많은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상가 중개이기 때문에, 권리금 상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초보 중개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게 주택인데요. 저는 제가 여성으로서 여성 중개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 중개도 물론 좋지만, 주택 중개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남자 중개사든 여자 중개사든 그렇게 가리지 않고 중개를 잘 하시는 편인데, 사무실 중개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중개사분들이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귀합니다. 그리고 또 임원진 분들이나 그 대표자분들께서 남성을 접하는 것보다 여성을 접하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성 중개사들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리고 중개도 잘해요. 여성 중개사분들께서요. 상냥하고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중개를 잘 하시는데, 특히나 사무실 중개에 조금 강한 면모를 보인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무실 중개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주택 중개도 해봤고, 사무실 중개도 해봤고, 상가 중개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저의 그런 워라밸, 그러니까 공휴일을 쉬고 9to6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여성 공인 중개사가 상당히 귀하다라는 점, 그런 부분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무실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무실 중개를 메인으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 영등포 당산에 확장 이전을 하면서 지금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 영등포 지점의 대표분께서 지금 74년생이신데 우리 저희 대표자분보다는 조금 어리신 분들을 선호하고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뽑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 쪽에서는, 그러니까 사무실 쪽에서는 상당히 베테랑이신 대표님이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까지 함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면서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그냥 일반 부동산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체계적인 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폭발적인 광고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개를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 저희도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하실 분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 뿜뿜하신 분들, 젊으신 30, 40대 여러분들께 40대 초반까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랜드 오픈은 1월 1일이고요. 12월 달 중순부터는 아마 운영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딩가딩가 노시다가 에너지 만땅 채우시고 딱 성수기에 업무하시기 베리 나이스한 타이밍이다 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일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저희 이번 10월 31일 날 무료 특강에 저희 영등포점 대표님 최승희 대표님께서 강의를 할 예정이십니다. 그 무료 강의에 대한 링크도 함께 남겨 놓을 테니까요. 무료 강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톡방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중개 실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중개 실무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